다시 정리해드리면 총 5가지가 있겠죠. 가장 흔한 도모베이트, 스테로이드 연고, 그 다음 항생제 연고, 그 다음 면역억제제 연고, 비타민으로 만들어진 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항진균제, 곰팡이 잡는 연고. 안녕하세요. 탈모의사 이상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두피염에 우리가 지루성 두피염 많죠. 뭐 건조한 두피도 있고 아무튼 두피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두피염 연고를 좀 알기 쉽게 상품명 위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두피염에 쓸 수 있는 연고의 분류가 있는데 크게 보면 스테로이드 연고, 두 번째 면역 억제제 연고, 세 번째 항생제 연고, 네 번째 비타민으로 만들어진 연고, 다섯 번째 항진균제라고 곰팡이를 잡는 연고가 있어요. 이런 것을 동시에 다 쓰기도 하고 한두 개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씁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히 쓰는 스테로이드 연고, 그 중에서도 더모베이트라는 연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효과가 크면 부작용도 크죠. 그래서 그 부작용만큼이나 또 부작용이 그 효과만큼이나 커서 이걸 의존하게 되면은 많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란 거는 피부가 얇아지고 피부가 녹고 변형이 와서 원래대로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피부가 두피가 더 심해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스테로이드 연고는 크게 보면 강도에 따라서 1단계에서 그룹 7 해서 7단계까지 나눠요. 근데 이제 더모베이트는 거의 7단계, 6단계, 7단계에 해당되는 약입니다. 왜 단계 약간 바뀌냐면 그 뒤에 붙는 몇 가지 성분에 의해서 단계가 조금 조절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더모베이트는 그러면 왜 약한 걸 안 쓰고 제일 센 걸 쓰냐? 우리 피부는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이라든가 팔 안쪽, 허벅지 안쪽 이런 데는 피부가 얇죠. 이런 데는 약한 강도의 스테로이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손바닥, 발바닥, 등, 두피 이런 데는 두꺼워요, 피부가. 그래서 약한 강도의 스테로이드를 쓰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걸 쓸 수밖에 없는데 두피에 쓰는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연고가 더모베이트입니다. 우리 스테로이드 연고는 아주 두껍게 쓰면 안 되고 아주 얇게 하루에 한 두세 번 바르면서 맥시멈 보통 최고 4주, 웬만하면 2주를 넘지 않는 선에서 써야지 주구장창 이걸로 쓰다가는 나중에 효과는 없고 부작용으로 계속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스테로이드 때문에 생긴 부작용은 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피부 자체의 변형을 유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린 면역 억제제 연고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로토픽이라는 연고예요. 연고가 굉장히 투명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기분이 조금 좋게 보이는 그런 연고인데 스테로이드가 아니니까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데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스테로이드보다 조금 속효성이 즉각적인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주로 쓰냐면 스테로이드랑 같이 씀으로 해서 당장의 염증은 스테로이드가 억누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염증은 이 프로토픽 면역 억제제 연고가 좀 미리 막아주는 이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모베이트 하나만 쓸 수도 있고 프로토픽 하나만 쓸 수도 있는데 두 개 중 하나만 쓴다면 더모베이트를 써야겠죠. 근데 같이 쓰면 좀 더 안전하고 스테로이드 양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생제 연고입니다. 에스로반이라는 항생제 연고가 있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항생제 연고니까 우리가 균을 잡는 연고죠. 일반균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포도상귀균, 연쇄상귀균 이런 말을 쓰는데 그 균의 모양에 따라서 하는 말인데 그런 균에 다 골고루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생제를 좀 써야겠다 이런 느낌이 나는 때는 항생제 연고 에스로반을 같이 쓸 수도 있고 이것도 역시 더모베이트랑 같이 섞어서
바를 수 있는 그런 연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로바는 좀 많이 가려요. 이 자체의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많이 가렸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눈썹 이식 같은 거 한 경우, 모발 이식 한 경우에 환자분들에게 에스로반 연고를 써서 하루에 한 2번 정도 며칠 좀 바르세요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가려워서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요즘은 잘 바르지 않습니다. 아무튼 에스로반 연고는 그 연고 그 자체의 부작용으로서 심한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가려면 또 오히려 긁어서 2차 간염이 오히려 유발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연고는 비타민 연고입니다. 비타민을 연고로 왜 쓰냐? 연고 이름이 비판텐입니다. 이름에서도 벌써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판토텐산이라고 해서 비타민 B5 제제로 만들어진 연고입니다. 비타민 B5 제제는 우리가 먹는 영양제로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죠. 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포의 재생을 많이 돕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상처라든가 화상이라든가 복구가 필요한 뭐 염증을 없애는 이런 거 말고 염증도 없애야겠지만 결정적으로 회복, 복구가 필요한 그런 상처에 쓴다고 해서 이제 많이 알려진 게 비판텐 연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피염이 심할 때 이런 거를 조금 섞어 쓰면 좀 더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균제, 곰팡이죠. 곰팡이를 잡는 항균제 연고입니다. 대표적인 게 코모졸이라는 연고인데 성분은 이제 케토코나졸이라 해가지고 아주 일반적인 우리가 무좀에 쓰는 그런 연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먹는 약도 있고 이제 바르는 연고도 있는데 우리가 균에는 일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연쇄상균, 포도상균, 그람 파지티브, 그람 네가티브 이런 균도 있고 이 균이랑 전혀 다른 세 개의 균이 있습니다. 그게 진균, 곰팡이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 보면 이제 사타구니 좀 섭해가지고 보면 그 음경 근처에 이렇게 피부가 많이 상해 있고 염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광범위 피부 질환제라고 해가지고 보통 광범위 피부 질환제라고 적혀 있는 연고들이 많아요. 거의 100%가 스테로이드 연고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는 여기도 잘 듣고 저기도 잘 듣고 하는데 딱 하나 진균, 그러니까 곰팡이균에는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연고 중에 옛날에 이거 내가 피부가 좀 안 좋아서 이 연고 발랐더니 바로 좋아졌으니까 여기도 발라야지 해가지고 완선이라고 그러죠. 사타구니 생기는 거. 거기에 발랐다가 오히려 더 퍼져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쓰면 절대로 안 되고 아예 계열이 다른 곰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 연고를 잡는 항진균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진균제 연고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피염 중에서도 노란색으로 심한 각질이 많이 비듬이 많이 묻어나는 그러한 두피염을 가졌을 때는 항진균제 연고를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피염에 대한 연고를 한번 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총 5가지가 있겠죠. 가장 흔한 도모베이트, 스테로이드 연고, 그 다음 항생제 연고, 그 다음 면역억제제 연고, 비타민으로 만들어진 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항진균제, 곰팡이 잡는 연고, 무좀에도 씁니다. 이 5가지를 설명했는데 뚜렷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치료제라고 알려져서 이제 제품 약으로 연고로는 나왔지만 이 자체 부작용이 참 심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면역을 개선하지 않으면 좀 작은 심하지 않는 두피염은 오히려 뭐 비싼 돈 주고 병원에서 장기간 두피염 치료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뭐 평생 없었는데 갑자기 조금 약하게 생겼다, 약간 가렵고 뾰루지가 최근에 몇 개 좀 생겼다, 이 정도면 병원에 가서 연고 정도만 처방해도 금방 낫습니다. 1, 2주면 다 나아요, 대부분.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무 심하게 두피염이 생겼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두피염이 생겼고 또는 이런 걸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가 없다. 그러면 절대 이런 연고에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연고가 오히려 도구로 작용해서 치료 기간을 오히려 더 길게 만들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통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런 게 아닌 면역 영양 치료로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